첫사랑은 언제나 잔잔한 선율일 거라고 믿었나요?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아직 누군가에게 온 인생을 흔들릴 만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순간부터 저의 평범했던 청춘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죠. 선유진은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시끄러운 관계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을 꿈꾸던 그녀 앞에 어느 날 정현우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현우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IT 엔지니어였다. 둘은 스마트 홈 디자인 세미나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다. 현우는 그날의 강연자였고 유진은 청중 중 한 명이었다. 무심코 던진 유진의 질문 하나가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현우는 그날 밤 메시지를 보냈다. 아까 질문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정답은 아직도 모르겠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몇 번이 만남 이후 유진은 알게 되었다. 현우는 어딘가 조금 엉뚱했지만 그만큼 따뜻했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었다. 서툴지만 솔직했고 애정 표현은 다소 느렸지만 진심은 분명했다. 연애는 잘 모르지만 유진 씨가 괜찮다면 당신에게서부터 배워보고 싶어요. 첫 데이트가 끝난 날 현우가 수줍게 말했다. 3달간의 꾸준한 표현과 노력 끝에 유진은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가정 환경도 좋고 학벌도 훌륭한 그가 이렇게 순박하고 귀엽다니 유진은 종종 놀라곤 했다. 현우는 아침마다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는 요리도 배우고 유진이 좋아하는 맛을 익히기 위해 매일 연습했다. 그런 정성이 유진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현우의 가족들도 유진을 무척 아꼈다. 특히 인천 외곽에 사는 그의 할머니는 유진을 우리 현우 여자친구라고 부르며 유난히 살뜰히 챙겼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할머니 댁에 들렀고 따뜻한 찻잔 사이로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오갔다.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멜로 드라마처럼 평온하고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현우가 유진을 어릴 적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그 방에는 강민서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와 단정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 눈빛만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유진은 그 눈빛에서 어딘가 날카로운 불씨를 느꼈다. 현우 오빠 여자친구분이세요? 반가워요. 저는 민서예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오빠랑은 거의 평생을 함께 했죠. 민서는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전쟁을 예고하듯 차가웠다. 그날 밤 선유진이 친구는 가족이야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자마자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다. 대부분이 정현우의 남사친들이었고 이들은 스티커와 함께 장난스럽게 말했다. 현우 드디어 여자친구 생긴 거야? 커플 사진 올린 거 보고 눈물 날 뻔키키윽. 유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다 같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평온을 깨뜨린 이름이 있었다. 강민서. 현우 오빠 여자친구분. 오늘 옷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색조합 센스 있게 입는 건 아무나 못하죠.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아무나 못한다는 말. 어딘가 애매하게 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다. 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둘이 함께 다녀온 제주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아, 유진 언니 오늘 립 999번인가요? 흰 피부면 잘 어울리는데 피부가 좀 어두우면 새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번엔 그룹의 다른 여성, 혜주가 급히 끼어들었다. 언니 피부 진짜 예쁘던데요? 사진에서도 빛났어요. 민서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건 사진 각도가 좋아서 그랬나 봐요. 실제로는 아직 못 배워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현우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요즘 오빠 너무 바빠 보여요. 우리 같이 매운 라면 먹던 때가 그립다. 그 다음 날 단톡방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민서와 현우가 학생 시절 함께 매운 라면을 먹던 모습이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시절 10단계 매운맛도 같이 먹어줬던 사람. 지금은 혹시 싱거운 맛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모임 날이 다가왔다. 유진은 베이지색 원피스와 아이보리 가디건을 입었다. 과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었다. 현우는 네이비 셔츠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남사친들은 박수치며 외쳤다. 정현우가 드디어 솔로 탈출. 하지만 민서의 시선은 유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 흘렀다. 언니, 오늘 메이크업 진짜 예뻐요. 저도 이런 쿨톤 시도해봤는데 자꾸 영화 악역처럼 나오더라고요. 유진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쿨톤은 소화하기 어렵긴 하죠. 근데 파운데이션 톤을 조금 밝게 바꾸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민서는 말이 막힌 듯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치를 채고 조용해졌다. 식사 도중에도 민서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오빠, 아직도 한 손으로 김밥 싸는 법 기억나요? 예전에 소풍 갈 때 맨날 오빠가 싸줬잖아요. 현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민서야, 옛날 얘기 그만 좀 하자. 유진이는 그런 김밥 안 좋아해. 두 손으로 정성껏 싸는 걸 더 좋아해. 민서는 물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다. 그렇구나. 오빠 이제 참 정성 많아졌네. 모임 후 귀가하던 길. 유진은 말이 없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야. 미래도 너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민서의 부계정으로부터 친구 신청이 왔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물결표 혹시 오늘 제 말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오빠가 여자친구 생기니까 아직 어색해서요. 근데 언니랑 오빠가 그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오빠는 원래 단순한 스타일이었는데 언니는 되게 세련돼 보이셔서요. 아, 언니 향수 뿌리셨어요? 향이 좋긴 했는데 엄마 향수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살짝 연령대 있어 보인달까?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했다. 며칠 후 현우 할머니 댁에 방문한 날. 놀랍게도 민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나타난 민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다. 유진이 찻잔을 꺼내자 민서가 다가와 말했다. 언니, 이 찻잔 자주 쓰세요? 이런 건 중급 레스토랑에서 많이 쓰던데. 언니 스타일이면 더 현대적인 걸 쓸 줄 알았어요.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클래식이든 모던이든 상관없죠. 오늘 할머니께 차를 내린 사람은 나니까. 민서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강민서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현우의 엄마와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우연을 가장한 계획은 사실 철저히 계산된 만남이었다. 어머, 여기서 뵙다니. 어머님이세요? 저 민서예요. 현우 오빠랑 같은 동네에서 자란. 기억하시죠? 그녀는 정현우의 엄마. 윤정숙 씨가 자주 다니는 백화점 문화센터 근처에서 일부러 동선을 겹치게 하며 마주쳤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지만 어느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요즘은 어떤 분이랑 데이트하신다면서요? 어머님께서도 처음엔 좀 걱정되셨죠?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도 사실 선유진에 대해 좋은 인상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유진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녀가 우리 정현우랑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은 늘 있었다. 유진 씨는 조용한 성격이라 아직 내가 많이 몰라서 그렇지.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성격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공감이 돼요. 그 말은 아무런 직접적인 비난 없이 유진에 대한 은근한 불안감을 심는데 충분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집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마주쳤다. 누군가 현관 앞에 앉아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마침 안 계셔서. 집 비밀번호는 오빠가 가끔 쓰는 거 보고 기억났어요. 강민서였다. 정숙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활짝 웃었다. 그녀는 이웃집 딸처럼 익숙하게 부엌을 드나들고 설거지를 돕고 심지어 어깨도 주물러 드렸다. 민서야, 너 참 착하다. 유진 씨는 이런 거 안 하지? 그 말에 민서는 손을 멈추며 겸손하게 웃었다. 유진 언니는 바쁘잖아요. 저야 뭐 시간이 많아서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자주 뵙고 싶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 씨, 어머님이랑 자주 연락해?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가끔 안부 문자 정도? 어릴 때 친했으니까.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민서가 정숙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되었다.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어머님과 김치 담그기 낙엽 엄마가 아닌 엄마 같은 사람과 보내는 하루. 댓글에는 친구들이 진짜 며느리 같아. 어머님이 너무 편해 보이신다 라며 달아놓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다음 주말 유진과 현우는 집에 들렀다. 정숙 씨는 민서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민서 참 살갑더라. 현우야, 어릴 때 같이 뛰놀던 그 아이. 우리 집 일 도와주면서 김치도 담가주고 말이야. 너 민서랑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잖아.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근데 지금은 유진이랑 있으니까 엄마도 유진 좀 더 알아가봐. 그 말에 정숙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유진은 그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다. 민서는 단순히 친한 친구로 남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한 가족의 심장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선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강민서의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고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전만 해도 평화롭던 일상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집안의 손님처럼 느껴졌다. 정현우의 어머니, 윤정숙 씨의 눈빛도 달라졌다. 처음엔 조용하고 단정한 아이라며 좋아해주던 그 미소가 요즘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현우 집에 방문했다. 현우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정숙 씨는 부엌에만 있었다. 식탁에 앉아 정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가끔 끓여요. 입맛에 맞게 간 맞추는 게 어렵긴 하지만요.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도 김치찌개 참 잘 끓이더라고요. 지난번엔 고기도 직접 손질해서 넣었다던데. 순간 유진은 젓가락을 멈췄다. 굳이 지금, 굳이 민서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그날 이후 유진은 자주 초대받지 않게 되었다. 가족 모임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SNS에는 민서가 올린 사진만 계속 떠올랐다.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현우 오빠네 집에서 어머님과 한상 가득 차리기. 시어머니와 밑줄 케미샵 현실며느리 놀이 샵 강민서 ST. 유진은 현우에게 물었다. 민서 씨, 자주 어머님 댁에 가? 현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가끔 간다고 하던데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근데 왜? 그 무심함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만 혼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유진을 따로 불러 말했다. 유진 씨, 내가 참 미안한데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 현우랑 결혼 생각하고 있긴 하지? 유진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는 좋은 아이지. 그런데
어쩔 땐 너무 자기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다. 민서처럼 집안일도 살갑게 도와주고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순간 유진의 눈동자에 슬픔이 번졌다. 이건 비교였다. 명백한 비교. 그리고 더 아프게 느껴진 건 자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이미 상대는 그 빈틈을 다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민서의 SNS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매번 정숙 씨와의 일상을 딸 같은 며느리처럼 공유하고 있었다.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어머님이 직접 짜주신 손뜨개 목도리 너무 따뜻해요.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오늘도 어머님께 배운 고등어 조림. 역시 엄마 손맛 최고. 댓글에 현우의 사촌들이 남긴 말. 와 민서 진짜 며느리감이다. 현우 오빠는 진짜 복 받았다 키키윽. 결정적인 날은 그 다음 주말이었다. 정숙 씨가 유진을 집에 불렀고 마침 민서도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하고 있었고 유진이 들어서자 민서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진 언니, 어머님께 생선 손질 배워봤어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오늘은 제가 다 했어요. 정숙 씨도 미소 지으며 거들었다. 민서가 이제는 나보다 손이 더 빠르다니까 물결표 유진 씨도 해볼래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조심스레 말했다. 유진 씨, 혹시 우리 현우가 부담되진 않아요? 요즘은 민서랑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말도 좀 들려서 내 마음이 복잡하네. 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이건 감정을 조작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의 시작은 바로 강민서라는 이름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처받은 만큼 이제는 단단해질 때였다. 조용히 울고 묵묵히 참고 뒤로 물러서는 시간은 끝났다. 그녀는 민서의 SNS를 다시 열었다. 업데이트된 피드, 꾸준한 가족 같은 분위기, 해시태그의 반복, 그리고 일부러 설정한 각도까지. 그녀는 민서라는 사람의 움직임을 조용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기는 과하지 않은 친절, 위도된 타이밍,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질투였다. 다음 주말, 유진은 말없이 장을 봐서 현우의 집으로 향했다.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직접 고른 꽃다발.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고 1시간 뒤 식탁 위엔 정갈한 한상이 차려졌다. 정숙 씨는 놀라며 말했다. 유진 씨, 이 많은 걸 다 혼자 준비한 거야? 유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님께 한 번도 제대로 차려드린 적 없어서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얼굴, 민서가 나타났다. 아, 유진 언니도 오셨네요? 우와, 물결표 냄새 좋다. 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된장국에 들깨가루도 넣으셨어요? 어머님은 들깨 알레르기가 살짝 있으신데. 정숙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려던 찰나 유진이 차분히 말했다. 넣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못 드신다고 하셔서 미리 알고 준비했어요. 민서의 표정이 딱 1초간 굳었다. 그날 식사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돌았다.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유진은 그 미소의 뒤편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 씨, 평소에 요리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동안 요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저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던 것이다. 며칠 후 유진은 정숙 씨에게 작은 손편지를 남겼다. 꽃집에서 함께 고른 라넌큘러스 한 송이와 함께였다. 어머님, 언제나 정현우를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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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그날 이후 정숙 씨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색하던 미소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유진이 생각보다 따뜻한 아이구나.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 그 아이 사랑해.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민서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진심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의도가 있었고 그녀의 친절은 계산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이제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깨달았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참아내는 것도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심을 지킬 만큼 단단해지기 위한 시간이었을 뿐. 정숙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남긴 손편지를 다시 펼쳐 읽으며 마음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 안에는 허세도 눈치도 없었다. 오로지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부족한 저이지만 정현우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어머님께도 천천히 마음을 다해 다가가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알았다. 소리 없이 다가온 유진이 결국 자신을 울게 만든 첫 사람이었다는 걸. 며칠 후 민서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익숙한 듯 현관을 열고 들어오며 생글생글 웃었다. 어머님 물결표 감기 괜찮으세요? 생강차 좀 끓여드리려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예전 같지 않았다. 정숙 씨는 조용히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이제 그만하자.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뭘?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진심을 모르지 않아.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드러나는 거란다. 유진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이야. 그리고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더라. 민서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입꼬리는 애써 올려졌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님, 전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럼 이제 그 행복을 네가 아닌 누군가에게 맡기렴.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래도록 귀에 맴돌았다. 며칠 후 유진과 현우는 다시 초대를 받았다. 정숙 씨는 이번엔 현관 앞까지 나와 유진을 반갑게 맞았다. 유진아, 많이 기다렸지? 오늘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식사가 끝난 뒤 정숙 씨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그 말에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현우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평화를 느꼈다. 며칠 후 민서는 조용히 SNS 계정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내가 졌어. 유진 언니. 약혼식 당일 유진은 순백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과 설렘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른거렸다. 오늘은 평범했던 그녀 인생의 가장 찬란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현우는 검정 수트를 입고 단단히 매만진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입가엔 여유 있는 미소가 맴돌았다. 식장은 하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정숙 씨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현우,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나다니. 내가 다 고맙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모두가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던 그때. 식이 끝나갈 무렵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다. 키가 크고 도도한 분위기의 그녀는 미국식 억양으로 말했다. 정현우, 아직도 나한테 연락 안 해?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졌고 현우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엘리사, 여기 왜?
엘리사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서명이 담긴 공동명의 계약서였다.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미래였잖아. 잊은 거야? 아니면 잊고 싶은 거야? 하객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분노도 질투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조용히 말했다. 엘리사, 우리가 끝난 건 2년 전이야. 넌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났고 그건 내가 약속을 깨서가 아니라 네가 연락조차 안 했기 때문이야. 엘리사는 시선을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였어?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거를 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은 나와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긴 초대받은 사람들만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해하지만 여기서 풀 문제는 아니에요. 엘리사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떨구었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문이 닫히자 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파장은 남아있었다. 약혼식 후 유진과 현우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유진은 첫마디도 없이 커피를 마셨고 현우는 불안한 듯 말했다. 미안해.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건 겁났어. 네가 떠날까봐. 과거 때문에 지금을 잃고 싶지 않았어.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과거가 있었던 너를 사랑했어. 그 과거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나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고 이제 알겠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다시는 숨기지 마.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숨기지 않을게. 어떤 것도.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SNS에 한 문장을 남겼다. 사랑은 과거를 이기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함께 진심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된다. 유진과 현우는 엘리사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마음속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작은 의문이 스며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게 진짜로 정리될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도시는 바쁘고 무심했지만 그 속에 어딘가 익숙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었다. 엘리사는 변호사를 대동해 만남을 요청했다. 계약서, 투자 자산, 이름이 함께 들어간 옛날 계획들.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신 뒤 말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더는 끌지 말자. 엘리사는 묵묵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유진은 그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옆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며칠 후 모든 서류는 정리되었고 엘리사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그래, 너희가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지. 그녀는 떠났고 이번엔 정말로 사라졌다. 그날 밤 유진과 현우는 센트럴파크 근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공기엔 겨울 내음이 묻어 있었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내 옆에 있을게. 어디라도, 과거도, 미래도, 네가 있으면 괜찮아. 한국으로 돌아온 유진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예전과 달랐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이면 왼쪽 가슴이 저렸다. 처음엔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유진의 손이 떨렸다. 왜 지금? 왜 지금이야? 현우는 병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파했어? 유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내 미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 병원 복도를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숙 씨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유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두지 않을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전날 밤 유진은 작은 편지를 썼다. 혹시 내가 못 깨어나도 널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아. 현우야, 사라져, 웃어줘. 날 대신해서.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현우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도했다. 다시 나한테 와줘. 제발. 이제야 너 없인 안 되는 걸 알았어. 수술이 끝나고 유진은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다.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눈 뜨면 우리 둘만의 세상으로 가자. 어느 아침 창밖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던 시간 유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의사는 놀라움과 안도 속에 말했다. 회복 반응이 좋아요. 기적 같군요.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유진을 꼭 안았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몇 주 후 유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하루 한 걸음씩.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다시 사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도시를 떠났다. 속도 빠른 삶 대신 바닷가 작은 마을을 선택했다. 작은 카페 하나, 정원 한 구석의 화단, 그리고 매일 아침의 햇살. 유진은 꽃을 가꾸었고 현우는 커피를 내렸다.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숨 쉬는 것 같다. 유진이 미소 지었다. 미래도 좋지만 오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아. 현우가 대답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바닷가를 걷던 유진이 물었다. 만약 내가 다시 아프면 무서울까?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서울 거야. 하지만 난 놓지 않을 거야. 함께 아프고 함께 웃고 함께 숨 쉴 거야.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과 조용히 눈 맞추는 것.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살아있다. 민서는 오래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사라진 여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뒤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정현우의 약혼식 날 그녀는 무너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유진. 그녀는 민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부드럽고 단단했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자주 묻곤 했다. 만약 내가 먼저 고백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몇 달 후 그녀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도시 한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하루는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런데 그때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어.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자랐다면 미워하는 대신 이해했을지도 몰라. 카페 창밖,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겠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